의정부시가 새해 목표로 100년 먹거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작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꼽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들을 김호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년 먹거리 설계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의정부시, 그 핵심 사업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을 뽑았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대규모 사업이죠. 산곡동 6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융합단지는 지난해 11월 첫 삽을 떴습니다. 모두 3,8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투자 사업입니다. 이 융합단지에는 잘 알려졌듯이 K-팝 클러스터와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과 신세계 아울렛,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토지 조성에 나설 예정인데요. 조성 전에 이미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만큼 사업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부지 조성은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되고 2022년부터 앞서 설명드렸던 시설물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1조 7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그 K-팝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자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여러 구설수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인 의정부 리듬시티는 복합문화단지 조성과 양현석 대표 문제는 별개라며 문제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조금 한시름 놓은 상황이기도 한데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당초에 그린벨트였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다 해서 규제가 모두 풀리는 게 아닌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 용지는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 땅은 이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의정부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올해는 좀 해결이 돼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미군 공여지 의정부시의 오래된 숙제이죠. 지난해 연말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정부시는 이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일부 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된 동두천과 비교하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4일이었죠.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항의성 방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 부시장은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면담을 갖고 의정부시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의정부에는 주한미군 주력부대인 2사단 사령부가 상주하면서 대표적인 미군기지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 공여지는 반환이 굉장히 요구가 됐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미군 공여지 반환이 시작됐지만 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그리고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 등 세 곳의 미군 공여지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미군 기지의 면적은 의정부 지역 미군 기지 전체 면적의 80%나 차지하기 때문에 미군 공여지 반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국방부가 최근 환경부와 함께 올해 미군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한 청신호가 들려오는 건데요. 이와는 별개로 의정부시는 오는 30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 부단장을 방문해서 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의정부 경전철 문제인데요.
전 사업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대체 사업자가 현재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요? 의정부 경전철은 이용객 저조로 사업자가 파산하고 대체 사업자가 오는 2042년 6월까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전 사업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1,100억 원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의정부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의정부시는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 1심 패소 이후에 의정부시가 조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사업자의 일방적 해지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강력한 그런 기조에서 자, 이제는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정부의 손해를 최대한 한번 줄여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재판과는 이제 별도로 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이제 42,000여 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용인의 경전철 그 하루 이용객을 보면 한 32,0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인보다는 한 10,000여 명 정도가 많지만 사업 초기에 예측 수요가 79,000여 명이었습니다. 경제성을 이제 평가를 할 때 79,000여 명이 들어와야지만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현재 42,000여 명인 거 보면 여전히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더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이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환승객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경전철역이 이제 버스역과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버스역과 경전철 간의 어떤 교통망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승 주차장도 이제 확충을 해서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그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추진이 되면 광역 환승센터를 설치해서 경전철 이용객을 늘릴 계획이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탑성역과 가까운 고산동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늘릴 방법도 이제 필요한데 의정부시는 이벤트 열차,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같은 관광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승객을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친밀도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전철 이용객이 좀 많이 늘어서 우리 시민들의 혹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의 새해 주요 추진 사업과 지역 현안들을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